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 이런 것을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특위의 강제 조항이라고 하지만 안 나오는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징계수위가 높아지겠죠?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정치 생명을 이미 잃었어요. 더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코인 의혹의 김남국 의원, 의정활동 대신에 안산에서 본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에 불참을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 본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선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는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출석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석 안 해도 좋은데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계수위가 높아지겠죠?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수위가 높아질걸요. 왜냐하면 디펜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10일 정도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좀 주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 이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기간 단축하는 것은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기간을 단축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윤리자문위회가 모여서 논의하고 하는 기간을 줄이게 되면 윤리자문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윤리자문회가 작용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게 오늘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화면으로도 여러 설명이 되긴 하는데 국민의힘은 열흘이면 충분하지 않냐. 반면에 민주당은 한 달 정도 필요하다. 활동 기한에 대해서 시각차가 좀 있네요. 국민의힘은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나 이제 국회법에 사실은 절차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자문위원회가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0일 이 정도가 되고요.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숙려기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징계안을 제출한 지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숙려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최대 60일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10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자문위원회는요. 이게 무슨 전업으로 이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있는 거잖아요. 다 가급적 30일 내에 결정하고 이번에 또 거기에 그런 조건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얘기했듯이 10일 이내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일을 꽉 채울 수도 있고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가급적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 나중에 다른 말이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당도 굳이 이걸 시간을 끌진 않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협조는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절반의 협조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30일을 일단 잡아놓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보내달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문위원회에 공이 넘어간 거죠. 자문위원회에서 30일을 꽉 채워서 결과를 통보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 그건 자문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주 넘게 안산에서 두문불출, 물론 사진이 몇 장 포착되고 있긴 하지만 의정활동을 지금 안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변재일 의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석 요구 김남국 의원에게 할 수 있고 강제 출석시킬 조항은 없지만 안 나오면 징계수위 높아질 것이다.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뭐 이거는 그 징계 과정에선 당연한 얘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포기하고 나오지 않으면 불성실한 것으로도 평가되기 때문에 징계 양정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저는 저 절차에는 김남국 의원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저 때까지도 안 나오면 사실 이제 그 이후로도 복귀 타이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명을 하겠다. 지금 준비한 게 이거다. 또 검찰 수사도 제가 보기에 한 달 이내에는 이제 소환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는 타이밍, 그 무렵에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자기가 해명할 수 있으면 이제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저 절차가 과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뭐 제명까지 갈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협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이게 그냥 미뤄서 자기들 책임을 면하려는 노림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탈당을 할 때도 민주당의 윤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탈당 절차를 멈추고 제명해 준다는 절차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 안 했잖아요. 그리고 19조에는 이미 탈당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그 징계 절차에 준하는 걸 해가지고 복당을 아예 못하게 하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착수를 안 했어요. 예. 두 가지를 안 하고 윤리특위에 넘겼다는 건 국회 차원의 모두의 문제로 만든 것인데 저 제명의 정족수가 개헌 정족수랑 똑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역사상으로 딱 한 번밖에 없던 것인데 이게 지금 여야 합의로 진행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결정이 이렇습니다라면서 시간 보내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자기 입장대로의 면피용 방어만 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법적,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집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본인 징계 수위 높아질 거를 걱정하니까 본인 의원직은 유지한다는 얘기도 측근들한테 하고 있고 이거 나와서 소명은 확실히 하긴 하겠네요, 김남국 의원이. 그렇죠. 지금 사실 윤리특위나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강제 수사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임의로 제출한 내용 가지고 보면은 사실 이 퍼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시간은 가는데 딱히 뭐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대응하면서 시간 보내고 제명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일방적인 증거만 내놓고서 좀 사실 윤리특위를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 윤리특위에는 김남국 의원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안 나왔을 경우에 여러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윤리특위 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까 사진은 오늘 안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포착된 김남국 의원이었는데 공식석상 혹은 뭐 여러 얘기는 없는데 보면 지지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담문을 해준다. 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뭐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잠적 얘기하는데 제가 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남국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적을 했으면 어디 섬에 들어가거나 외국으로 도피했겠죠. 그러나 본인 지역구에서 말한 대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반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딸 문자에는 답변했다. 제가 알기로는 저 개딸 문자에는 답변하는 게 아니라요. 기자들하고 통화도 하고요. 예. 기자들하고 문자도 하고요. 간간히 본인들 의원이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요.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면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예. 의원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라졌다고 규정하면서 자꾸 도망자 프레임을 하는 건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침묵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일단 과도하게 저번에 막 인터뷰를 하고 당에서 좀 자제하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뭐 준비하면서 조금 자제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어차피 이제 윤리특위가 열렸잖아요. 근데 윤리특위가 열리게 되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게 되고 윤리특위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할 것이고요. 소명을 하게 되면 이제 국회에 등원을 합니다. 그러면 6월에 이제 상임위가 새로 꾸려져요. 그럼 당연히 또 이제 상임위가 새로운 상임위에서 활동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월 정도 되면 윤리특위에 출석하고 새로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그거를 두 가지를 다 병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하는 거는 품위 손상 부분에 있어서 제명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여론 시각에서는 제명이 맞겠지만 윤리특위라는 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법적 책임은 김남국 의원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양측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다라는 측면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5월 말을 넘기면 6월부터는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지자들의 문자에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이면 지지자만 쳐다보고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쳐다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본인이 정말 완벽하게 그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국회 윤리특위에 대비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겠다 이러면 개딸 문자에도 답변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소통을 하고 자기는 떳떳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아주 제한적인 소통만 하고 있는 저런 방식은 그 본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민주당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자에 대해서 이게 어제 문자가 주고받은 것 같은데 문자가 온 지 대략 한 6시간 지나서 더 힘내고 꿋꿋하게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네요. 사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이 된 건 44년 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있는데요. 정의당도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이 옳다는 민주당 윤리위원장의 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엄중한 사태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도망 탈당으로 책임 소재를 가릴 최소한의 노력도 내던졌습니다. 이 자맹으로 오히려 의혹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의당조차도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돼야 마땅하다. 앞서 구재령 변호사는 그 제명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라는 관측을 했는데 소정석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뭐 징계 수위라는 게 4가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그리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거든요. 근데 제명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 정의당은 6석이잖아요. 정의당도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1명이 찬성을 한다고 했을 때 200석을 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80명 이상이 김남국 의원 제명에 찬성을 해야 이 제명안이 통과가 될 건데 그 박용진 의원 얘기가 뭐 시사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품행과 사법적인 문제는 다르다. 예. 제명에는 신중해야 된다. 결국 제명에 하는데 본인도 찬성할 뜻이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한 건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쓴소리를 또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박용진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유추해 본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 80명 이상이 김남국 의원 제명에 찬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변수가 이제 결국 그런 사법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시계상으로 본다면은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자문위원회가 의견 제출한 시한이 6월 29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소위원회를 하고 전체 회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거기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간다고 해도 7월 중에 어쨌든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분명하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좀 커 보이지 않고 예. 그래서 아마 표결하는 그 시점에 갔을 때도 결국은 현 단계에서 비슷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조금 수사가 진전된 뭐 그런 정도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80명 정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해서 이 제명에 찬성할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 언제 여의도로 돌아올까요? 지금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한 저 화면 국회 본회의장 현역 의원들로 거의 가득 메워졌는데 지금 옆에 윤관석 의원도 보이고 김남국 의원 자리를 비운 지가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